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D-30, 오늘이 딱 30일 남은 날입니다. 그리고 여야의 공천도 이제 대략 마무리돼서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야당 곳곳에서 무소속 출마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에서 제 이 댓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 서울 강석합 경선에서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야, 무소속 출마하라고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경선에 일단 임하면, 그리고 경선에서 낙선하면 무소속 출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인제법 얘기하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탈당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경선에서 지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도 무소속 출마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으로 가서 출마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단수 공천을 누군가한테 했다.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전략 공천을 했다. 이거는 경선을 아예 거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탈락한 사람은 무소속 출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고향인 경남 밀양, 창녕 이쪽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했다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서울 험지로 나와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고향을 지키겠다 그래서 양산을로 옮겨서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산을도 본인의 고향인 밀양, 창녕 그 옆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안 된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죠. 거기는 경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구, 자기가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25일 날 탈당한다고 하니까 한 열흘 뒤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6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26, 27이.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날. 그러니까 최대한 미래통합당에 몸을 의지하고 있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민병두 의원도 그 지역에 컷오프 됐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도 동대문을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소속 출마의 정치학, 무소속 출마의 생존법,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3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8대, 이때가 2008년 선거였었죠. 18대. 이때는 무소속이 무려 25명이 됐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때는 한나라당에서 이른바 친박 학살 공천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서 혹평을 해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친박 의원들한테 살아 돌아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친박연대라는,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연대라는 그런 정당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무소속 친박연대라는, 이거는 그냥 말이 친박연대지 무소속입니다, 그냥. 근데 무소속 혼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외로운 점이 있고, 거기에 좌장은 김무성 전 대표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박을 표방하는 정당은 하나 있었고, 그 결사체, 이건 정당은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지만 무소속 친박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그 뒷 지원을, 서포트를 박근혜 의원이 했기 때문에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그거에 힘입어서 당시 무소속 의원이 25명이 당선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부산에 5명, 유기준, 이진복, 김무성, 유재중, 김세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소속 친박연대, 김무성 의원의 지원을 받는 친박연대로 해서 모두 당선이 됐다. 그건 어찌 보면 김무성 의원의 힘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힘은 박근혜 의원이라는 사람의 선거에서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본인의 몸은 한나라당에 있었지만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 당선시켜 주세요 하면 부산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찍었기 때문에 무소속 친박연대가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나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이런 데서 각 한 명씩 됐는데 여기서도 다 이 무소속 친박 연대들이 대부분 됐습니다. 울산은 아니지만. 대구의 이해봉 의원, 인천의 이경재 의원, 그 다음에 광주의 강훈태 의원은 이건 뭐 본인의 그 별도 개인적인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울산의 강기일부 의원도 개인적 경쟁력이고요. 경기도 한선교 의원도 이게 친박 박근혜 의원의 후광이고, 이인재 의원, 여긴 뭐 친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때 이 이인재 의원은 그 지역에 표가 묘하게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여야 표가 묘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이인재 의원은 자기 고정표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도 뭐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정표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고정표가 대략 한 2만 5천 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얻었는데 남들이 그거보다 더 막 표를 이렇게 나눠 가지면 당선이 되는 거고, 못 나눠 가지고 표를 어느 한쪽에 표가 쏠리면 본인이 낙선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진주의 최구식 의원, 여기도 무소속 친박연대. 최구식 의원의 그 선거운동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현지에 가서 그 지원 유세도 해주고 이랬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강원도나 뭐 이런 거, 강원도에 뭐 예를 들어서 최연희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바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경상북도 5명이 당선됐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남과 전북은 뭐 전북에서 이무영 전 경찰청장, 유성엽 의원, 그 다음에 전남의 박지원 의원, 김영록 전 의원, 이윤석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 어떤 경쟁력, 득표 경쟁력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9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때는 뭐 박주선 의원, 유성엽 의원, 김한표 의원 이런 정도가 3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19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3명은 거의 완벽하게 그 지역의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이 됐다. 그 다음에 20대, 바로 4년 전이죠. 4년 전에 11명이 당선됐는데, 이때도 사실은 공천 파동이 아주 강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찍어내기에 따라서 이른바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공천 탈락시켰기 때문에 2008년만큼의 파괴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비박들의 연합으로 일정 그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있었다. 이거는 비박 연합으로. 그런데 이때 비박에 충분한 그 서포트, 지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때 비박에 확실한 지원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2008년에 박근혜 의원처럼,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무소속이 당선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그거에 따라서 이 유승민 의원계라고 해서 같이 피해본, 그러니까 탄핵으로 얘기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위주로 공천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 공천 탈락이 부당하다 하는 유권자들 상당수의 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의 그 후원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비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의 정서가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서를 얻고 당선됐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꽤 많이 당선됐습니다. 이때도 무소속 의원이 11명이 당선됐는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유승민 찍어내기의 그 여파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바로 부산의 장제원 의원, 대구의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 그 다음에 인천의 윤상현 의원은 친박이면서 이제 바로 그 2016년 2월 달에 김무성 대표한테 뭐 욕설 그 전화하고 뭐 이런 것이 녹취된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제 그 물러났었죠. 뭐 그런 케이스로 해서 이제 자기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이 된 것이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 경쟁력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가 이제 바로 그 유승민 찍어내기의 그 어떤 후폭풍 때문에 당선이 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울산에 뭐 3명인데 김종훈, 강길부, 윤종호 이런 사람들은, 김종훈, 윤종호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 울산 지역에 있는 이제 노조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강길부 의원도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고요.
강길부 의원은 18대의 경우에도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했죠. 그랬더니 이해찬 의원이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민주당 공천자가 의외로 약자였습니다. 약자여서 이해찬 의원이라고 한다면 세종시에서 뭐 세종시를 거의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로 유권자들의 뇌리속에 박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거기서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거는 그 유권자들이 세종시라는 게 신생도시니까 그 신생도시에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 본인이 또 뭐 고향 자체가 뭐 원래 충청도고 청양 사람이죠, 충청도. 그러니까 청양에서 그 세종시가 뭐 강 하나 건너면 그 백마강 하나 건너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고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종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세종시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바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오랫동안 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서 당선됐던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당시 민주당 공천자가 좀 허약했다,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무소속 이 당선이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될까?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아직도 무소속 출마 뭐 선언 안 한 사람도 많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첫 번째, 우선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근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20년간 무소속 당선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1996년에 홍사덕 의원이 서울 강남을에서 무소속 당선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그 흑색선전, 안기부의 흑색선전의 타깃이 홍사덕 의원이었습니다. 그 흑색선전 찌라시가 강남을에 쫙 뿌려졌는데 그 배후가 안기부였다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홍사덕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1996년 선거였고요. 1992년 선거 때는 뭐 이때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박찬종 의원도 서울 서초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었고, 이때는 제가 서초갑에 거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는 박찬종이라는 이름은 안 보고 찍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당, 이때가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만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킬 때여서 서울에서도 몇몇 당선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민의당이고, 무소속으로는 이때도 박찬종 의원하고, 그 다음에 박찬종 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13대, 이게 1988년인데 이때도 이철, 서울 성북갑의 이철, 서초갑의 박찬종, 이렇게 두 사람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철 의원과 박찬종 의원은 개인 경쟁력이 워낙 월등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다른 정당의 공천자를 압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13대 때 이철이나 박찬종 의원 같은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 을이죠.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아직 뭐 경선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인선 전 경북 부지사, 뭐 이 사람이 비교적 유력하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나와서 주호영 무소속 의원하고 당선이 됐는데 아깝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옮겼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아마 홍준표 전 대표와 맞붙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인선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경쟁력이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민병두 의원도 서울 동대문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긴 하지만 최근 20년간 서울 지역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도 불리한 환경 하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갑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문석균 씨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일 아마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오영환 씨를 공천을 했죠. 오영환 소방관입니다. 근데 그 인근이긴 하지만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 의정부 갑이라는 곳이 문희상 국회의장 그 선대부터 굉장히 유력한 집안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문석균 씨는
상임부위원장이죠. 계속해서 거기서 출마를 위해서 그 표밭을 갈아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건대 추정컨대 문석균 씨의 당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에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있는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죠. 여기도 개인 경쟁력은 꽤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인천 동구 미추홀 이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남영희 씨가 그 민주당 공천을 받았는데요. 한국리서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남영희 씨가 32.4, 윤상현 의원이 28.9 이렇게 나왔더군요. 지난번에도 윤상현 의원은 그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뭐 이 정도라면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도 당선 근접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석균 씨 이걸 잠깐 빠뜨렸는데 출마하는 의정부 가면은 그 친박신당의 홍문종 의원도 그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는 강세형 전 당협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 그 여권, 그러니까 여권도 분열되지만 야권도 또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석균 씨의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무소속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있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인지도는 없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표밭을 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